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오늘 이 자리를 무너뜨릴 폭탄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그 폭탄의 점화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불태우는 유일한 불꽃이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에서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스카이라인은 평소처럼 번쩍였지만 내 머릿속은 10년 전의 그날로 가득 차 있었다. 2015년, 우리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여름.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하고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던 때 나는 20살, 대학생이었고 여동생 지은이는 고등학생이었다. 우리는 가난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그 사람이 있었다. 이제 내 여동생의 신랑이 될 남자, 최민준. 민준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다. 지은이가 회사에서 소개받아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냥 형으로서 축하해 주었다. 그는 완벽한 남자였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 잘생긴 외모, 부드러운 말투. 지은이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오빠, 민준 오빠는 나한테 세상 전부를 줘. 우리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으니까. 민준이 우리 가족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걸. 10년 전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아버지는 은행 대출을 받으려 애썼지만 조건이 까다로웠다. 그때 나타난 게 민준의 아버지, 최 회장이었다. 그는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최 회장은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으로 우리 회사를 삼켜버렸고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자살했다. 아니, 자살이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메모를 아직도 기억한다. 민준아, 내가 한 짓을 용서할 수 없다, 이민준. 당시 민준은 대학생이었고 아버지의 비서 역할을 자처하며 회사를 드나들었다. 그는 최 회장의 아들이면서 우리 가족을 속인 스파이였다.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로 위장되었지만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은행 거래 내역, 녹취록. 하지만 증거를 공개하려 했을 때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그 병은 민준의 짓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약을 바꿔치기 해 중독 증상을 일으켰다. 의사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나는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돌보며 지은이를 키웠다. 왜?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알면 무너질 테니까. 그리고 이제 민준은 지은이를 빼앗으려 한다. 그는 나를 모른 척하며 다가왔다. 형님, 지은이 잘 부탁드려요. 그의 미소는 독이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결심했다. 이 결혼식에서 모든 걸 끝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단순한 폭로는 재미없었다. 나는 민준처럼 교묘하게 그의 비밀을 파헤치며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며. 결혼식장은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다. 하객들은 재벌가의 친척들과 지은이의 동료들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도 조금은 의심했다. 나는 제단 옆에 서서 지은이가 들어오는 걸 지켜보았다. 그녀의 드레스는 순백, 베일이 바람에 흩날렸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떨리고 있었다. 왜? 어젯밤 내가 보낸 익명의 메시지 때문이었다. 내 신랑은 내 오빠를 죽이려 했어. 지은이는 그걸 읽고 나에게 물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농담이야. 결혼식 스트레스 풀어준다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했다. 이제 그녀는 의심하고 있다. 완벽한 신부의 미소 뒤에 균열이 생겼다. 의식이 시작되었다. 신부의 아버지 역할을 내가 대신했다. 민주는 제단에서 서 있었다.
그의 눈이 나를 스쳤다. 그 안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 이제 내 여동생은 내 거야. 내 모든 복수는 여기서 끝나. 그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목사가 누구든 이 결합을 막을 이유가 있다면 말하라고 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서약이 시작되었다. 지은이가 민준 오빠를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주머니 속 USB를 쥐었다.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었다. 아버지의 메모, 녹취록, 어머니의 약 분석 결과. 하지만 공개는 마지막 카드였다. 식은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이 축하의 말을 건네는 동안 나는 민준을 찾아 화장실로 끌고 갔다. 축하해, 사위.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웃었다. 형님, 왜 그렇게 딱딱하세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나는 그의 어깨를 쥐었다. 가족.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만든 줄 알아? 그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소리요? 나는 속삭였다. 아버지의 죽음. 그건 내 계획이었지? 최 회장의 꼭두각시로 나를 미치게 하려 했어.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나를 몰랐다. 내가 이토록 깊이 파헤쳤다는 걸 증거는 없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뿐이야. 그는 밀치며 나갔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흔들렸다. 나는 알았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 밤이 깊어지자 피로연은 클럽으로 옮겨졌다. 지은이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 곁에 앉아 와인을 따라주었다. 오빠, 민준 오빠가. 이상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 메시지. 누가 보낸 거지? 그리고 오빠 표정도 이상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만약 민준이가 너를 속인다면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럴 리 없어. 그는 나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 심지어 그의 가족 비밀까지. 비밀. 나는 속으로 웃었다. 민준의 가족 비밀은 우리 가족의 비밀을 삼킨 뱀꼴이었다. 그 비밀은 뭐야? 지은이는 주저했다. 민준 오빠 아버지가 과거에 사람을 죽였대. 하지만 민준 오빠는 그걸 숨기고 있어? 나한테만 말해준 거야. 나는 충격을 가장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의 일부였다. 최 회장은 아버지를 죽였고 민준은 그걸 도왔다. 이제 민준은 지은이를 이용해 그 죄를 씻으려 한다. 결혼으로 우리 가족의 재산 잔재를 흡수하고 나를 영원히 무력화하려는 거다. 그 순간 민준이 다가왔다. 자기야, 춤추자. 그는 지은이를 끌고 갔다. 나는 그들의 등을 보며 계획을 세웠다. 내 휴대폰에 설치한 앱이 민준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의 비밀 계좌, 불법 거래. 나는 지난 1년 동안 해커를 고용해 그의 모든 걸 파헤쳤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송금하고 있었다. 그 돈은 아버지의 회사 자산 일부였다. 오늘 밤 내가 그걸 터뜨릴 거다. 클럽의 음악이 고조되던 중 나는 무대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쥐고 모두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 여동생의 결혼을 축하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였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이는 불안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아버지의 메모가 떠올랐다. 이 사람은 최민준입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중얼거림이 일었다. 민준이 달려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막았다. 형님, 그만하세요. 미친 소리. 그의 외침이 클럽을 울렸다. 나는 계속했다. 10년 전 민준은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어요. 녹취록이 흘러나왔다. 민준의 목소리, 아버님,
이 가족을 무너뜨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지은이는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민주는 반격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 형님이 미친 거예요. 정신병원 기록이 있어요. 그는 내 과거를 꺼냈다. 어머니의 병환 후 내가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기록. 이 사람이 지은이를 미워해요. 가족을 파괴하려는 광인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누군가는 증거가 확실한데 라고 했고 누군가는 가족 싸움인가 봐라고 속삭였다. 지은이는 울며 나에게 달려왔다. 오빠, 왜 이런 짓을?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진실이야. 경찰이 도착했다. 민주는 체포되었고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하지만 그날 밤 병원에서 어머니가 깨어났다. 아들아, 그만해. 민준이는 내 잘못이야. 어머니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뭐? 어머니가 계속했다. 내가 아버지의 회사를 망친 거야? 민준이는 내가 부른 사람을 대신해 구해준 거지. 트위스트. 모든 게 뒤집혔다. 10년 전 아버지의 부도는 내 실수였다. 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다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고 민주는 최 회장의 도움을 받아 나를 구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오해해 자살했다. 어머니의 병은 스트레스, 민준의 약 바꿔치기는 없었다. 내가 만든 환상이었다. 우울증 속에서 나는 민준을 적으로 만들었다. 지은이는 민준과 결혼했다. 나는 정신병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는 웃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왜? 지은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믿는다. 민준이 악마라는 걸 당신은 어떤 쪽이야? 병원 방 안,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가 들어와 말했다. 박 씨, 당신의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 사건으로 가족이 충격받았어요. 나는 웃었다. 충격. 그건 내가 원한 거다. 지은이의 눈물, 민준의 절망. 하지만 어머니의 그 말, 내 잘못이야, 그게 진실일까? 내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10년 전을 회상했다. 대학 시절, 나는 야심만만했다. 경제학과에서 배운 대로 스타트업을 꿈꿨다. 아버지의 회사는 작았지만 잠재력이 있었다. 나는 친구인 태민에게 투자 유치를 부탁했다. 태민은 돈은 있지만 조건이 있어 라고 했다. 그 조건은 회사의 지분 양도. 나는 서둘러 계약했다. 하지만 태민은 사기꾼이었다.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회사는 부채로 무너졌다. 아버지는 절망했다. 그때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최 회장의 아들로 아버지의 옛 제자였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은 은행 로비를 주선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민준을 의심했다. 저 녀석이 최 회장의 스파이야. 아버지의 편집증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사무실에서 총을 쥐고 있었다. 민준이 때문에 그는 중얼거리며 방아쇠를 당겼다. 자살. 하지만 나는 그걸 민준 탓으로 돌렸다. 왜? 죄책감 때문이었다. 내 실수였다. 어머니의 병은 그 후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쇠약해졌다. 나는 민준을 원수로 만들었다. 그의 모든 행동을 왜곡해 해석했다. 회사에서 민준을 만나면 그는 형님, 지은이 잘 돌봐주세요 라고 했지만 나는 내 여동생을 노리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우울증이 깊어지며 나는 환각을 보았다. 민준이 어머니의 약을 바꾸는 장면? 녹취록은 내가 조작한 거였다. USB 속 파일은 가짜. 병원에서 퇴원 후 나는 지은이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오빠. 왜 그랬어? 그녀의 눈은 붉었다. 민주는 옆에 서서 나를 노려보았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행복해요. 나는 웃었다. 행복. 내가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지은이는 울었다. 오빠가 미쳤어. 민준 오빠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다 말해줬어, 어머니가?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나.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복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믿었다. 조금은. 그 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도로 내려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바다를 보며 과거를 곱씹었다. 민준과 지은이는 아이를 가졌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살렸다. 나는 책을 썼다. 배신의 그림자. 내 이야기.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진실인가, 픽션인가 논쟁했다. 민주는 고소를 했지만 증거가 없어 실패했다. 왜? 내 이야기가 너무 사실처럼 느껴졌으니까. 어느 날 지은이가 제주를 찾았다. 오빠, 아이를 데려왔어. 내 조카야. 아이는 민준을 닮았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그 순간 복수가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저씨가 내 아빠 비밀을 알려줄게. 지은이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심었다. 씨앗을. 미래의 복수를.